크라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간과라고 해서 학습자의 노력과 전략에 따라 교사나 다른 학습자로부터 많은 입력을 유발하는 학습자 High Input Generator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냥 한 번만 들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수동적인 학습자를 Low Input Generator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실제 그죠? 다량의 인풋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선생님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을 거고 몰라. 일단 노출됐는데도 내가 잘 모르는데도 질문 안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질문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맞는 인풋을 더 추가적으로 받겠지. 그러면 그것이 더 컴프레hen시블 인풋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자가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능동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 인풋의 양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 크라켄이 말하고 있는 학습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다량의 컴프레션 인풋만 주면 된다더라 라고만 얘기하는 거고 학습자는 정의적인 필터만 조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학습자가 이 학습에 어떤 노력을 보여줄 것이고 어떻게 그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하이포테시스밖에 머물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내가 보기엔 가장 크루셜 에러예요. 진짜. 3번. 나는 진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그지? 크라켄에 따르면 다량의 인풋만 주고 살런 피어리드 안에서 컴프레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발화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말하냐고. 말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야. 침묵 시기가 계속되더라 이런 얘기야. 물론 그중에서 발화가 터진 아이들도 있어요. 안 터진 아이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라켄의 하이포테시스가 맞아 떨어졌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아. 언어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일정 시간 노출만 되면 불어도 잘해, 중국어도 잘해, 영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 내가 지치. 응? 당당하게. 그럼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침묵, 지속적인 침묵 시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판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인풋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는 컴프레션이 중요하긴 하지만 컴프레션 못지않게 뭐예요? 그것을 인테이크화가 되면서 인테이크화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아웃풋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또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크라켄은 제2 언어의 습득의 유일한 요인으로 이해 가능한 입력, I+2를 강조했지만 실제 제2 언어 습득에서는 줄그십시오. 입력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다? 출력도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습, 언어 기능을 얘기했을 때 리셉티브 스킬과 프로덕티브 스킬 두 가지를 실제 이제 컴프레hension과 프로덕션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크라켄의 인풋 하이포테시스와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예요. 컴프레hen시블 인풋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컴프레hen시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컴프레hen시블 인풋만 주장을 하니까 끝끝내 이렇게 끝까지 침묵하는 애가 나오는 거지. 걔네들한테 아웃풋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습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침묵 시기가 유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발화로 연결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용어로 푸시드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푸시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웃풋도. 푸시드. 정확하게 말을 하도록 자꾸 몰아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인테이크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의 지식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공적인 랭귀지 디벨롭먼트를 만들 수 있겠더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발화의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웃풋 하이포테시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to express 그죠? oneself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opportunity to express, 그죠? 예, ourselves, 그죠?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도록 함으로써, 아웃풋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한 줄 건너서 그 다음 줄 봅니다. push the output이라고 하는 것을 발화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할 수 있겠다. push the output에 대한 definition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건 스웨인이 잡고 있는 definition이에요. push the output을 어떻게 명명하냐면 이런 아웃풋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accurate, 정확하고 social linguistically, 사회 언어학적으로 appropriate, 적절한 형태의 그러한 발화를 그죠? pushed output이라고 한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구성주의에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건데 개념들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I go cinema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간다는 건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발화를 할 수 있도록 푸시드 시킨 거죠. You what? 뭘 보러 간다고? 언제 보러 갔다고? 해서 다시 다시 명확하게 말하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치? 그랬을 때, 이제 A가 I went to the cinema, 보고 왔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pushed output. 수행이 말하고 있는 처음 previous utterance에서 incorrect한 폼이 pushed 됨으로써 보다 correct한 폼의 형태로 accurate하게 그리고 이 상황에 맞게끔 그죠? 표현이 되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가져야지만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할 수 있지 인풋만 포커스가 맞춰서 진행되는 학습일 경우에 그죠? 균형 잡힌 형태의 language development를 그죠? 기대하기는 어렵다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수혜인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비판이 있고요. 다섯 번째,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입력이 흡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짜 너무 동감하죠. 그죠? 그죠? 클래스에는 인풋만 주면 그것이 전부 다 인테이크로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인풋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컴프레시브 인풋만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으면 우리는 박사가 돼 있어야지 영어에. 노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인풋이 전부 다 인테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그 주장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지주의 모형에 따른 비판까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별표 3개. 네, 구성주의 모형이에요. 시험에 나온다면 대부분 여기에서 나와요. 이어러 습득 모형은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들은 구성주의 모형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은 문법 지도 안에서 간혹가다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라셴의 인풋 하이포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마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실제 이제 학생들이 라이팅을 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첨삭을 해줬어. 그래서 틀린 부분을 다 수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래도 그 다음 라이팅 시간에 똑같은 부분을 틀리더라는 얘기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그래서 Natural Order Hypothesis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나친 오류 수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학습 원리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형태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실제적인 클래스룸 액티비티를 토대로 해서 왜 이러한 활동들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로 그죠?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구성주의 모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모형은요. 또 지워야겠네. 네. 아까 이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관점들을 봤을 때, 그죠?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일단은 학습이 시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input. 주어진 input에 대한 attention을 가지고 intake화를 하는 거죠. 그죠? intake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intake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output이야.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학습 과정에서 어디에다 방점을 찍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컨드 랭귀지 어큐션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포커스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풋에 찍는 것은 뭡니까? 인풋 하이포테시스. 그죠? 네. 클래스에 대한 인풋 하이포테시스가 바로 인풋에 강조를 둔다라고 얘기했어요. 인테이크는 누가요? 맥널린의 그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 그죠?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이언어 습득 모형인 롱의 인터학션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언어 습득 과정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죠?